작년 제 환갑날 며느리가 보낸 건 배달 앱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밖은 복잡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드세요. 우리 다들 입이 짧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짜장면 3그릇에 탕수육 소짜 하나. 환갑상이라기엔 너무 초라했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강남 집을 아들 내외가 쓰게 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였으니까 이젠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희진이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집을 내어주던 그날부터였어요.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좀 뵈러 가도 돼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오라고 했죠. 민수가 희진이와 함께 왔어요. 둘 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고요. 강남에서 회사까지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했어요. 희진이 직장도 강남 쪽이라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엄마, 저희가 강남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집은 제게 특별했거든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났어요. 그때는 강남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죠. 말순아, 이 집에서 우리 아들 장가 보내자. 그럼 우린 성공한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너희가 거기서 살아. 엄마는 조용한 데로 가면 되지 뭐. 정말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엄마 혼자 사는데 저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하니? 너희 편한 게 제일이지. 희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 쓸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눈시울까지 붉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구나. 고맙긴. 가족인데 뭐. 너희 잘 되는 게 엄마한텐 제일 큰 기쁨이야. 일주일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철 종점 근처 빌라였어요. 월세 4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 투룸이라고 했지만 방 하나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짐을 내리며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 습기가 좀 차는 집이에요. 비 오면 곰팡이 조심하셔야 해요. 창문을 열자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햇빛이 거의 안 들었어요. 강남집 거실은 남향이라 오후엔 햇살이 가득했는데 여긴 낮에도 어둑했습니다. 강남집 거실에선 손주들이 뛰어놀 공간이 남았는데 여긴 침대 놓으니 발 디딜 곳도 없었어요. 부엌도 좁았습니다. 강남집엔 식탁이 6명 앉을 수 있었는데 여긴 혼자 밥 먹는 작은 상 하나가 전부였죠. 짐을 정리하고 나니 저녁이었어요. 형광등 하나 달랑 켜진 방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죠. 엄마, 이사 잘하셨어요? 집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야? 엄마 혼자 쓰기 딱 좋은데. 너희는 그 좋은 집에서 잘 살기만 해라.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열심히 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이 서운했어요. 제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번듯한 곳에서 기죽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날 밤 희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사 잘하셨어요? 저희는 집들이 준비 중이에요. 바쁘시니까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문자가 이상하게 짧더라고요. 예전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건강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 하트 이모티콘도 붙이고 그랬는데 그날부턴 딱딱한 존댓말 뿐이었습니다. 집들이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집주인인데 말이죠.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나 싶었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쁘니까 그러겠거니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 집에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전화했더니 희진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요즘 배달 음식도 잘 시켜 먹고 있어요. 굳이 먼 길 오시지 않으셔도. 먼 길이라니. 예전엔 가까운 길도 어머니 오세요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석 달 뒤 제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다음 주가 엄마 환갑인데. 아, 엄마. 그날 회사 일이 있어서요. 대신 맛있는 거 시켜드릴게요. 밖에 나가시면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 게 짜장면 3그릇이었습니다. 탕수육도 소짜였어요. 배달원이 배를 눌렀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음식을 받아들고 식탁에 앉았어요. 촛불도 없었고 미역국도 없었습니다. 환갑상이라기엔 너무 초라했죠. 혼자 짜장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손주들도 제 강남집에서 뛰어놀겠지. 그럼 이 정도 외로움쯤이야.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편하라고 내어준 그 집이 며느리에게는 저를 쪽방 시어머니 취급해도 되는 면죄부가 될 줄은요. 내 시어머니는 시장 양말이면 충분하다. 주방에서 반찬통을 정리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실 스피커폰에서 새어나온 사돈의 목소리였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희진이가 맛있다고 했던 고등어 조림, 송편까지 작은 부엌에서 4시간을 꼬박 서서 준비했습니다. 반찬을 담으며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희진이랑도 이야기 좀 나눠야겠다고요. 요즘 연락이 뜸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보낸 가방에 반찬통을 하나씩 넣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들어보니 5kg는 좋게 됐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 내외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서 중간에 2번 쉬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까지 타야 했죠.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데 주변이 낯설었어요. 제가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동네 같았습니다. 입구의 경비원도 저를 몰라봤어요. 어디 가세요? 아, 3동 5층에 아들이 살아서요. 경비원이 제 보낸 가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어요. 익숙한 복도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그제야 희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희진아. 엄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희진이가 얼굴을 내밀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왜 저렇게 화장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응, 추석이 다가와서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들어가도 되지? 희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실이 난장판이었거든요. 정갈했던 그 거실이 제가 매일 아침 닦고 정리하던 그 공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수북했습니다. 쇼핑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냥 쇼핑백이 아니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백화점 명품관 로고가 선명한 가방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도 쇼핑백이 있었어요. 개봉도 안 한 것들이 서너 개 쌓여 있었죠.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좀 치울게요. 희진이가 황급히 쇼핑백 몇 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았어요. 다 치울 수가 없었죠. 저는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보냉 가방을 내려놓고 반찬통을 꺼내는데 거실에서 희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거 봐. 이번 시즌 신상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서는데. 영상 통화였습니다. 사돈이었죠. 화면 너머로 사돈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크게 울렸어요. 예, 너 요즘 잘 나가네. 그런 거 막 사도 돼? 걱정 마, 엄마. 우리 강남집 있잖아. 집값도 올랐다던데? 저는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돈이 말했어요. 그래도 내 시어머니 생각은 해야지. 너 그러다가. 아니다. 내 시어머니는 시장 양말이면 충분하다. 내 시어머니가 강남집 해줬다 해도 본인이 저렇게 외곽에서 초라하게 사는데 누가 강남 사모님으로 보겠니? 격에 맞게 대접해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초라하게 산다고요? 제가 검소하게 산 건 아들 내외 부담 안 주려고 그랬던 건데요. 희진이가 뭐라고 답할까요? 설마 제 편을 들어주겠죠. 아니면 적어도 말리기라도 하겠죠. 응, 엄마, 걱정 마. 어머니는 원래 검소하신 분이라 이런 거 좋아하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엄마 환갑은 내가 알아서 호텔로 최고급 세팅했으니까 몸만 와. 검소하신 분이라 좋아한다고요? 제가 언제 시장 양말을 좋아한다고 했나요? 저는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요. 그때 희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시장 갔는데 어머니 생각나서 샀어요. 비닐봉지를 받아드는 순간 제 손끝이 알았습니다. 너무 가볍더라고요. 질 좋아서요. 10켤레나 되니까 오래 신으세요. 명품 쇼핑백 수십 개가 널브러진 거실 한가운데서 제게 돌아온 선물은 시장 비닐봉지였습니다. 고마워. 잘 신을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진이는 알아채지 못했죠. 다시 소파로 가서 사돈과 통화를 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을 나섰어요. 손에 든 비닐봉지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밖으로 나왔죠. 30억짜리 집을 물려준 시어머니한테 돌아온 게 5,000원짜리 양말 뭉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희진이가 질 좋다고 했던 양말이 들어있는.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지나갔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제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좌판 앉아 20년을 일했어요. 손이 트도록, 발이 시리도록.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죠. 그 집을 며느리는 명품 쇼핑백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식탁에 앉았어요.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고 싶지 않았어요. 열면 뭔가 확인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양말이 10켤레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이 너무 얇았어요. 손가락을 대보니 비쳤습니다. 형광등 빛이 천을 뚫고 보일 정도였죠. 바느질도 엉성했습니다.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고 발목 부분은 이미 실이 풀려 있었어요. 이걸 몇 번이나 신을 수 있을까요? 3번? 4번?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싸구려 염료 냄새가 났어요. 시장에서도 제일 싼 걸로 고른 게 분명했습니다.
양말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10켤레 전부 똑같이 조잡했습니다. 어떤 건 색깔도 달랐어요. 검은색이라고 샀는데 짙은 회색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품 쇼핑백은 수십 개씩 사면서 시어머니한텐 이런 걸 준다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엄마 환갑 잔치예요. 도심 호텔에서 하는데 오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랜드 조선 호텔 3층 연회장입니다.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사돈 환갑은 도심 5성급 호텔이라고요? 작년 제 환갑엔 배달 짜장면에 탕수육 소자였는데요. 미리 말씀해 달라니 마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희진이가 요즘 뭐라고 사는지. SNS를 열었습니다. 평소엔 잘 안 보는데 그날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희진이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흘 전에 올린 거였습니다. 명품 가방 3개를 소파에 나란히 놓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디올. 가격표는 안 보였지만 한 개에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쇼핑 성공, 드디어 위시리스트 완성. 해시태그 명품 쇼핑, 해시태그 행복한 일상, 해시태그 강남라이프. 댓글이 50개가 넘었습니다. 언니 부럽다, 나도 갖고 싶어. 역시 강남 사모님 클래스. 와, 이번 시즌 신상이잖아요. 부자 되는 비결 알려주세요. 키읔키읔. 강남 사모님 클래스라니. 그 집은 제가 20년을 악착같이 일해서 산 집인데요. 희진이는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내렸습니다. 다음 게시물도 비슷했어요. 일주일 전 거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거울 셀카를 찍은 사진. 옷 태그가 살짝 보였는데 100만 원이 넘어 보였어요. 신상 득템 가을 준비 완료. 또 댓글이 수십 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식탁 위 양말을 다시 봤습니다. 그 옷 한 벌 값이면 제 월세 석 달치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0억짜리 집을 물려준 시어머니한테 돌아온 게 고작 5천 원짜리 양말이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말순아,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근데 말이야. 왜? 너무 다 퍼주진 마. 사람은 받기만 하면 당연하게 생각해. 내 것도 챙겨야 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식한테 퍼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죠.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내준 30억짜리 집이 정작 저를 대접할 필요 없는 노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검소하게 산 게 며느리에겐 시장 양말이면 충분한 사람이 된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바보 같아서였습니다. 제 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눈물을 닦고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희진이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환갑 잔치 갈게. 시간 되면 연락할게.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사돈의 환갑 잔칫날.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강남 집에서 가져온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정장이 하나 있었죠. 20년 전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준 옷이었어요. 옷을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꺼냈어요. 그날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 섰어요. 문을 열자 정장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사준 옷.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요즘엔 입을 일이 없었죠. 옷을 꺼내 침대에 놓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품질은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거든요. 말순아, 이거 입으면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죠.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하게 살았을까요? 쪽방 빌라에서 월세 40만 원 내며 며느리 눈치 보며 서랍을 열어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거였어요. 목에 걸자 차갑게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좀 나아 보였어요. 초라한 쪽방 시어머니가 아니라 30억짜리 집을 물려준 강남 사모님처럼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작은 핸드백이었지만 안에 든 건 가벼웠어요. 지갑, 휴대폰,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 하나.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어요. 오랜만에 신는 구두였습니다. 발이 좀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오늘은 당당해야 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장 차림이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진주 목걸이가 눈에 띄었을까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도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그랜드 조선 호텔.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찔렀어요.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돼 있었죠.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도어맨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보였어요.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명품 드레스를 입었고 남자들은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왔습니다. 끝에 연회장 입구가 보였죠. 김정희 여사 환갑 기념. 금색 글씨로 쓰인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희진이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에는 명품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죠. 사돈 곁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물려준 집으로 만든 강남 사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샹들리에 빛이 쏟아졌어요. 100여 명의 하객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죠.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정장 스타일 좀 보세요. 품이 있으시네. 진주 목걸이 진짜인가?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희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희진이의 시선이 제게 꽂혔어요. 웃음 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사돈이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희진이를 쳐다봤다가 다시 저를 봤죠.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이게 누구세요? 저는 사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사돈, 환갑 축하드려요. 좋은 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희진이를 흘끔 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아, 네. 오셨군요. 희진아, 어머님 모시고 자리로 안내해드려. 희진이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저는 희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마주치자 희진이가 시선을 피했어요. 희진아, 내가 문자로 시간 장소 다 알려줬잖니. 어머니가 어떻게 안 오겠니? 사돈 환갑인데. 주변 하객들이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분이 며느리 시어머니래요. 어머, 품이 있으시네. 저 정장 좀 봐요. 진주 목걸이 진짜 고급스럽다. 희진이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희진이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어요. 희진아, 엄마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사돈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 잠시 후에 드릴게. 희진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희진이 팔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안내받은 자리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희진이가 작게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연회장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샹들리에 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았죠. 손에 든 핸드백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안에 든 검은 비닐봉지가 만져졌어요. 곧 드릴 선물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대 쪽이 밝아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나왔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김정희 여사님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여사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돈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단 한복에 금실 자수까지. 얼마나 비쌌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평생 세 자녀를 키우며 사돈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대 옆을 봤어요. 희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효녀 연기였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이라도 찍으려는 듯 카메라를 의식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작년 제 환갑 때 희진이는 배달 앱으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드시라면서요. 사돈 환갑은 5성급 호텔 연회장이고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사돈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축하 선물 증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나간 사람은 사돈의 친구였습니다. 큰 쇼핑백을 들고 갔어요. 에르메스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거 샀어. 환갑 축하해. 사돈이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객들이 줄을 서서 선물을 건넸어요. 전부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습니다. 테이블 옆에 선물이 쌓여갔죠. 희진이도 선물을 건넸습니다. 커다란 분홍색 쇼핑백이었어요. 엄마, 환갑 축하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사돈이 희진이를 안아줬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명품 쇼핑백들 사이로 들고 가는 시장 비닐봉지. 대조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손에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뭐예요? 쇼핑백이 아니라 비닐봉지.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사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돈.
제 목소리에 사돈이 돌아봤어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사돈 어르신. 저는 비닐봉지를 사돈 손에 쥐어줬습니다. 우리 희진이가 제게 시장 양말을 선물해 줬는데요. 질이 너무 좋아서 사돈께도 딱 어울릴 것 같아 챙겨왔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돈의 미소가 굳었어요. 비닐봉지를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장, 양말이요? 네. 희진이가 제가 검소하다고 이런 실용적인 게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다 들을 수 있게요. 격식 따지는 호텔 잔치에 이런 선물도 하나쯤 있어야죠. 실용적이잖아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래요? 시장 양말을 환갑 선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걸 줬다고요? 희진이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어머니. 이게 무슨... 저는 희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희진아. 내가 질 좋다고 했잖니. 10켤레나 된다고. 오래 신으라고. 그래서 사돈께도 나눠드리는 거야. 희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돈이 비닐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안에서 싸구려 양말 뭉치가 나왔죠. 얇은 천에 엉성한 바느질에 색깔도 바랜 양말들. 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주변 하객들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아, 그리고 희진아. 희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난번에 내 집에 갔더니 거실이 엉망이더구나. 어머니, 쇼핑백이며 옷가지며 온통 널브러져 있고 명품 가방만 수십 개야. 집 관리가 힘든가 보지? 희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해야겠다. 이달 말까지 집 비워라.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집을 비우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희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을 비우라고요? 그래. 내 집이잖니.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서 산 강남 아파트. 내 명의로 넘긴 건 맞지만 관리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전세 놓을 거야. 사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희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돈으로 내 노후는 내가 챙기련다. 하객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희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희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긴. 30억짜리 집 물려준 시어머니한테 5천원짜리 시장 양말 줬으면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희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주변 하객들이 힐끔힐끔 희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30억짜리 집을 물려줬는데 시장 양말을 줬다고? 세상에. 그럴 수가.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돈이 난처한 표정으로 희진이를 쳐다봤습니다. 희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연회장을 가로질러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뒤에서 희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인도에 섰을 때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5번째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희진이가 울고 있어요. 제발 전화 좀.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벗어 서랍에 넣었죠. 거울을 봤어요. 다시 쪽방 빌라에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벨소리에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못 잤나 봐요. 엄마,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엄마, 어제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희진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저는 차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너무한 건 누군데? 30억짜리 집 빌려준 사람한테 5천원짜리 양말 준 게 너무한 거 아니니? 그건 희진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검소하시니까. 검소한 거랑 무시당하는 건 다르단다.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밀었어요.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집을 나가면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집 빌려준 건 너희 편하라고 한 거야. 근데 너희 엄마는 뭘 받았니? 작년 환갑날 짜장면이랑 탕수육 소짜. 올해 추석엔 시장 양말. 이게 맞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엄마 집은 엄마 명의야. 너희한테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거란 말이야. 이제 엄마가 쓸 거야. 엄마, 돌아가거라. 이달 말까지 짐 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명의가 어르신 거면 전세 놓으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강남 2평수면 전세 20억은 받으실 겁니다. 20억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짐을 빼고 새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둘 있었죠. 잘 쓰겠습니다, 어르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통장에 20억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생 이런 돈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상품을 검색했어요. 4일짜리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50만 원이었죠.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로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번 가보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늘 돈이 아까워서 미뤘었죠. 이제야 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강좌였어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 없었는데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르신, 그림 처음이세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요. 좋으시네요. 이제부터 시작이시네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니.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백화점이었어요. 명품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엔 구경만 했던 곳이죠. 코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비쌌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어보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코트를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이거 살게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 카드였어요. 아들 눈치 볼 필요도, 며느리 비위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희진이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희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쇼핑백을 들고 걸었어요. 강남 거리의 불빛이 환했습니다. 이 거리를 만들기 위해 제가 흘린 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제는 제가 이 거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코트를 옷장에 걸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더 이상 쪽방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저희 잘못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그냥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엄마, 잘 살아라. 엄마도 잘 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내 인생 살아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게요. 남편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